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 오후 4시 반입니다. 지금 잘하면은 이번에 투표율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50%를 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민들, 서울시민, 부산시민 할 거 없이 무언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4년에 대한 심판은 이번엔 한번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당 같은 경우는 근소하게나마 우리가 이길 것이다. 야당은 우리가 15%포인트 차로 이길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호언장담이 보다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야당의 호언장담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4월 7일 보궐선거 치르고 오늘 8시에 투표 마감하고 저녁 한 10시 되면은 10시에 11시 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일 아침 8시 서울시는 새로운 서울시장을 모시고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는 것을 우선 일정으로 잡고 있다고 그래요. 내일 4월 8일부터 아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명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거의 짜르 황제같이 지난 10개월을 갖다가 국민의힘을 주물렀고 이번에 드디어는 자신의 고집대로 버텨서 안철수를 꺾고 오세훈 후보를 만들어내었고 이제 오세훈 후보마저 본선에서 이긴다면은 저 김종인 위원장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얻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오늘도 부인 김미경 교수와 투표하는 자리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죠. 내일 나는 정치권을 떠난다.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일들을 좀 정리하고 생각을 다시 정리할 것이다. 여기 즉 내일 정치권을 떠난다. 생각을 다시 정리할 그런 정리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 말에 대해서 많은 기자분들이 제가 보기엔 좀 어린 기자분들이 보면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하루 종일 한 10통 가까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기자들, 현장에서 뛰는 젊은 기자들이 이렇게 조금 혼돈스럽다면은 이것은 일반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헷갈릴 수 있겠구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아직 투표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박형준의 승리를 대전제로 하여 내일 서울시장 오세훈, 부산시장 박형준이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으로 취임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깔고 향후 어떠한 식으로 야권이 움직일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지금 보면 이 뒤에 청와대입니다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김종인 위원장은 내일 정치권을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양반은 앞으로 뭐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제 시각으로 한번 정리해서 애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썸네일에 I'll be back 이라고 썼는데 I'll be back 이 I'll be back 난 돌아올 것이다 얘기했던 첫 번째 사람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탈출하여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피신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I'll be back입니다. 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더 유명해진 것은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터미네이터에서 I'll be back. 난 돌아올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느냐? 김종인 위원장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거의 전제 군주같이 군림해왔는데 내일 여기에서 같이 승리됐다고 신나서 같이 어시아 며칠 하면 당장 전당대회 얘기 나오고 그것까지 봐줘야 됩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서 나는 일단 내 나이도 80이 넘었다 이 사람들아. 나도 좀 쉬자. 나도 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자. 왜? 내가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출범했으면 너희들이 준비할 것은 이 뒤에 청와대를 탈환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기본적 가장 기초적인 일들은 너희들 손으로 한번 해봐라. 언제까지 내 바짓가랑이 붙들고 신탁 통치받겠다고 징징 짤 것이냐. 자, 우선 내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지금 이번에 자기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던 안철수 문제다. 자,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정말 민망스러울 정도로, 보기 민망할 정도로 참 외면하고 구박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했죠. 자, 우리는 이번 4.7 보궐선거를 끝나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그거 갖다 김종인 위원장 계속 비대위원장으로 앉아있으면 얼마나 명구스럽습니까? 야, 먼저 국민의당하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또 안철수만큼이나 사실 김종인 위원장 가슴을 누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입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죠. 근데 홍준표는 이런저런 형태로 홍준표의 복당을 갖다 철저하게 막아왔던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 홍준표, 그다음에 저쪽 안철수, 그래서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만간 뭐 5월, 4월 지나서 5월 내에는 뭔가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서 두 보수의 국민의힘과 중도의 국민의당이 합쳐서 외연을 넓히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홍준표도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 체면이 있죠. 팔순 노정객의 체면이 있지. 그러면 노인께서 그 문제까지 해결하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을 테니까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계속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을 잡았다.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가 날 한번 만나자 그러면 난 만날 용의가 있다. 또 윤석열 주변에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하늘을 치솟듯 오르고 있으니까 그 옆에 파리떼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거 다 들을 필요 없다. 그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그걸 김종인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자, 지금 내일 당장 오세훈, 박형준 이제 선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각자 시정에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년 3월 9일 대선에 이겨서 5월 10일 청와대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월 10일 이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쳐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민주당은 9월 10일 이전에 만들어내야 됩니다. 후보를. 그건 민주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대선 180일 전, 국민의힘은 대선 120일 전에 후보를 갖다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과 박형준이 이김으로써 지금 이낙연은 완전히 보면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재명 독주 체제로 가면서 그냥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이재명과 문재인 현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과 지금 미래의 권력,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간의 미묘한 갈등, 자칫 잘못하면 삑살이 나면서 그야말로 내분과 내홍에 조짐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런 절호의 기회에 지금 범보수, 범중도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되겠죠. 그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일 김종인 위원장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고별사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자, 나는 간다 하는 순간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됩니다. 대표 권한대행이 되면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제 정상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국민의당과 즉 안철수와의 결합 문제, 거기다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었던 홍준표, 윤상현의 복당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자기가 정리해 나가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다음에 당권을 좀 노리는 사람이 대략 이렇게 됩니다. 5선 중에는 지금 정진석, 주호영, 서병수,
조경태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 다 당권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 중에는 홍문표 다 당권의 뜻이 있습니다. 권성동은 원내대표로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권성동은 다음 주호영이 5월 초에 원내대표 그만두니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용산에 권영세 다 뜻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대표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자기 문제도 걸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만약에 주호영이 나간다면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야, 네가 좀 원내대표하고 또 당대표까지 하려고 지난 10개월 동안 그래 김종인 위원장 그 모시고 다녔냐? 얘기 들을 겁니다. 정진석은 자신의 입으로 사실상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구 비슷한 사이다. 충청 대망론을 키워왔던 사람이다. 이 나가면은 자칫 잘못하면 당대표로서 너는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라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대표일 뿐인데 너 왜 욕심부리냐는 또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 그래서 저 지인들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도 해봤어요. 차라리 어차피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11월 초에 뽑힐 대통령 후보 그 경선 관리를 하는 당대표다.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는 순간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느 당에 똑같습니다. 모든 당무는 대통령 후보의 의지가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상 당 대표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 외에 더 높은 총재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는. 그러니까 이번 당 대표 뽑히는 당 대표는 바로 대통령 후보를 얼만큼 나이스하게 보수와 중도와 이와 같은 범야권을 아우르면서 그야말로 멋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경선을 관리하는 그 과정을 관리하는 감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기로는 여기 이번에 양당 통합,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 이를 갖다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이번에 당대표에서는 오히려 다선들, 앞서 말씀드렸던 5선의 네 사람,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당권 출마를 갖다가 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 서약을 하고, 차라리 당대표를 갖다가 나는 임차인입니다 얘기했던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을 뽑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되었다 칩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1월 초에 뽑을 대통령 후보 9년은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쪽 당에서 우선 안철수,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그때 바로 RB100의 김종인은 뭘 할 것인가. 이미 그때 밖에 나가서 윤석열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 이 윤석열과 이것과 현재 새로운 범보수 중도 세력을 갖다가 결합시켜서 여기서 윤석열을 갖다 보호한 윤석열과 여기 투입해서 뭔가 판을 만들려고 들 겁니다. 그때 김종인은 윤석열을 데리고 RB100 나는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하나가 되고 여기에서 큰 잡음 없이 그야말로 좀 신선한 당대표를 뽑고 이 당대표가 엄정하게 경선 과정을 관리하는 가운데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세 사람 다 지난번 출마했었군요. 원희룡, 또 누구 거기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갖다 뽑아내는 그 과정, 여기에 바깥에 있는 절대 강자라 할 수 있는 윤석열을 갖다가 결합시켜서 시너지를, 이른바 두
두 개의 우라늄 235가 딱 결합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는 그와 같은 그림을 갖다가 지금 김종인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김종인이 계속 여기서 괜히 구차하게 남아서 괜히 뭐 공치사 듣고 하느니 이번 보궐선거의 주인공은 어차피 오세훈, 승리한 오세훈과 박형준일 수밖에 없으니까 스포트라이트를 글로 보내고 자기가 빠짐으로써 자기가 직접 내 손으로 안철수 데려오고 홍준표 데려오고 민망한 그런 지형 보내면서 조금 자기 재충전하는 가운데 윤석열 갖고 조금 흔한 얘기로 대권 수업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제왕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국회의원 경험이 전혀 없는 정치의 경험이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을 나름 그런 식으로 바깥에서 조금 이른바 내공을 갖다 길러서 여기 뭐 홍준표를 비롯한 안철수를 비롯한 이 사람들과 결정적 순간에 한판 승부를 갖다가 벌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보겠다 하는 것이 김종인의 구상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종인 박사가 내일 바로 떠나서 좀 쉬면서 뭐 들리는 말로는 제주도에서 좀 부인하고 이제 상당기간 쉬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구상들을 갖다가 좀 그동안 단편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좀 체계적으로 만들려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